안녕하세요. 네. 우리 어린이 참미 너무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시연이는 일부러 그렇게 훈련시키신 거죠? 가운데서 가만히 있으라고. 네. 네, 너무 좋죠? 네. 나도 어렸을 때 저렇게 부른 적이 있을까? 했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건강에 좋은 음식들 제가 저번에 약속드렸죠? 오늘 3가지 할 겁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 어떤 것인지 우선 3가지 할 텐데요. 콩을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콩은 식물성 단백질에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꼭 필요한 물질이 콩 속에 다 들어있어서 콩은 꼭 먹어야 할 식품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원의 동상 와서 보니까 조미료 대신에 뭐가 많이 사용되던가요? 혹시? 네, 그 콩도 볶아서 했나요? 네, 쪄서 말려서 가루를 내죠. 네, 이 고기 없이 단백질을 어떻게 보충할까? 네, 고기 없이 단백질을 어떻게 보충할까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딱 해결책이 쉽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를 먹자? 콩을 먹자. 물론 콩이 없는 곳에서는 다른 것으로도 대처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콩이 정말 좋은 식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자, 어떤 단백질을 선택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먹어왔던 이 단백질, 그렇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류가 이 고기의 단백질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라고 혹시 믿으세요? 고기의 단백질 없이도 전혀 육식의 단백질 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믿으세요? 아니면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어요? 네, 분명히 자료도 그렇고, 네, 분명히 그렇게 먹고 살아온 사람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채식을 해야 하는 이유에서 강의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쭉 나오죠. 아인슈타인부터 운동선수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비건 채식을 하면서 그들의 건강을 누렸던, 근데 잘못된 건강 생활들이, 즉 잘못된 건강 계약들이 사람의 몸을 망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고기의 단백질을 계속 섭취해 왔는데요. 한 가지, 육식을 통해서 섭취한 단백질은 소변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이 배출이 되고 좋지 않습니다. 근데 똑같은 양을 섭취하더라도 콩을 섭취하면 그렇지 않아요. 신기하죠? 과거 영양학자들과 현대 영양학자들의 주장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과거 영양학자들은 단백질의 중요성, 즉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수한 단백질이 어디에 들어있다? 동물성 단백질에 들어있다. 이유는 필수 아미노산이 거기에 골고루 그리고 아주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건강을 유지하려면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장수마을에 가서 그 사람들이 매일 단백질 섭취를 장수마을에 가서 물어보시면 이 사람들이 매일 단백질 섭취를 할까요? 고기를 먹을까요, 매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르데나나 오키나와 장수하는 사람들을 물어보며 조사해보면 1년에 한두 번 고기를 먹고 장수를 하고 있어요. 미국의 로마린다는 장수 마을이죠. 그 로마린다의 재림교인들이 살고 있는 그 장수 마을도 고기 섭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수예요. 자, 그 다음에 현대 영양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해요. 콩 단백질의 놀라운 영양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먹는 콩 있죠? 그냥 흰콩, 검정콩, 완두콩, 녹두, 이런 콩들이요. 백내장을 치료하는 물질도 있고, 알고 보니까 류마티스 관절염도 치료하는 물질이 있고, 왜냐하면 콩은 우리가 보통 풀에 있는 파이토케미컬이 이 콩색소에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발견한 이 콩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콩이 놀라운 영양 가치를 발견되었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보도된 바 있고요. 콩이 고기보다 단백질이 더 많다, 적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mg당 비교했을 때 더 많다는 거 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표를 보면 소고기나 월등하게 소고기보다 훨씬 더 단백질의
함유량이 더 높은데요. 중요한 것은 어떤 단백질이냐가 중요하겠죠. 콩에서 있는 단백질과 고기에서 있는 단백질은 질이 틀립니다. 지방도 그렇고요. 근데 더 좋은 단백질을 함유하였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말이 있죠. 콩은 밭의 무엇이다? 밭의 고기다. 아이들이 콩밥을 안 먹으면 갈아서 줄 수 있어요. 네, 콩을 쪄서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서 반찬할 때 넣으시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콩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유도 마셔도 되고 그냥 콩을 드셔도 되고. 자, 육식을 통해서 이 단백질을 섭취하게 됐을 때 문제 몇 가지만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요산이 과잉 생산되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요산이 이제 과하게 나타납니다. 한 분이 이제 통풍에 걸린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치킨을 엄청 좋아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치킨도 엄청 좋아하셨지만 육식을 참 많이 좋아합니다. 여기 와서 이제 디톡스 하자마자 통증에 그 디톡스를 하는 중간부터 통증이 더 세지더니 끝날 때쯤 돼서 통증이 없어지고 정상 생활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만 끊었더니요. 뭐만 끊었더니 치킨하고 등등 고기를 끊었더니 통증이 발목에 통증이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금식한 도중에 그 부위가 이렇게 부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덴코를 좀 하고 그분에게 이제 믿음을 심어줬어요. 충분히 고기 없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고 통증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거짓말처럼 싹 줄어들었어요. 통풍, 신장 결석, 요독 결석의 원인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요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알러지 발생. 세 번째, 각종 질병의 원인. 암,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 등. 그 다음에 혈액 속에 뭐가 발생할까요? 또요? 혈액 속에 독소 발생. 그 다음에 혈관 내 찌꺼기 굉장히 많이 쌓이죠. 여섯 번째, 소화되지 못한 단백질이 장내 독소로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장내의 독소, 단백질 독소가 어디로 와서 발견될까요? 간에 와서. 네, 간에는 간 수치 중에는 암모니아 수치가 있어요. 그 암모니아 수치가 제가 이 간이 안 좋아가지고 육식을 해가지고 암모니아 수치가 66까지 올라간 사람 봤어요. 엄청납니다. 암모니아 수치가 그렇게 올라와서 했던 그 문제가 사실은 이 장내 가스가 올라오는 거예요. 가스가. 자, 콩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한번 살펴볼까요? 맛있겠죠? 네. 저도 사실 콩은 굉장히 안 좋아했었는데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네. 자, 콩에는 식물성 필수 지방산이 들어있어요. 우리 이제 그때 파동 검사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엔자임부터 그다음에 리놀레산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효소라든지 그런 부분 나왔었죠. 내 몸속에 효소가 얼마큼 부족한지, 내 몸속에 지방이 얼마나 부족한지, 아니면 더 과다한지, 지방이 과해서 내 담즙이나 이것이 너무 이렇게 과하게 나오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pH가 산성으로 기울어진 분도 있었고, 자, 식물성 필수 지방산이 있어야만 우리 몸이 충분히 건강할 수 있는데요. 콩은 이 식물성 필수 지방산이 충분하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기름으로 짜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기름은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염, 동맥경화증을 예방하고 회복시킵니다. 콩을 먹는데 심장질환이 회복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타민, 무기질, 즉 비타민이나 비타민 뭐 이렇게 종류들, 그 다음에 무기질, 미네랄들이 고기보다 월등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보통 영양이라고 하는 관점을 지금까지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왔었다고요? 탄수화물, 지방질, 단백질. 근데 최근 영양학자들은요, 영양이란 관점을 뛰어넘어서 비타민, 무기질, 파이토케미컬, 효소, 물 이런 것까지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무엇이 많을까요? 네, 칼슘이 많습니다. 자, 콩이 주는 유익은요, 바로 얘입니다. 뭐죠? 파이토케미컬이죠. 혹시 이제 빨주노트, 파란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식품들, 그게 이제 콩에는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보시면, 자, 이 콩의 색소는 여성 호르몬에 굉장히 유익한데요. 특히 갱년기나 골다공증이 있기 전에 충분히 섭취해 주시고, 그러니까 고기 끊고 콩을 충분히 드셔주면 갱년기 없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생리통으로 오신 분들 디톡스 하면 어떻게 되죠? 통증이 많이 사라지죠. 생리통이라든지 방광염이라든지
몸의 여러 가지 염증들 사라집니다. 또 여성 그 호르몬 기능에 유익하기 때문에 절대로 나이가 40, 50, 60 된다고 해서 이게 이제 더 생기거나 퇴화돼서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콩을 여러분들이 잘 섭취하시면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을 뭐 할 수 있다? 네, 예방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포닌이죠. 이 사포닌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 보통 인삼, 산삼 뭐 이런 데 들어있는 성분 중에 하나인데요. 인체 내 과산화지제 생성을 막아줘요. 그래서 인체 조직을 파괴하는 것에서 방지를 합니다. 뭐가요? 콩 속에 들어있는 이 파이토케미컬에는 사포닌이. 먹어야 되겠어요? 먹지 말아야 되겠어요? 반드시 섭취하셔야겠죠. 고기도 안 먹고 콩도 안 먹으면 대책이 없습니다. 고기를 안 먹는 대신 반드시 뭐를 먹어야 된다고요? 그럼 의식적으로 드셔야 돼요. 콩을 충분히 드셔야 됩니다. 콩밥, 그 다음에 두부도 가끔 드시고요. 그 다음 두유, 그 다음에 콩가루. 콩가루를 이런 반찬 하실 때는 충분히 드시고, 안 되면 콩가루를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드세요. 소금 좀 넣어서 드셔야 되고, 그냥 찍어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콩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죠? 레시틴이에요. 레시틴을 콩에서 추출하거나 단백질 레시틴을 추출해서 먹으면 전혀 효과 없어요. 네, 약국 가면 그 노란 알갱이 가루 있죠? 혹시 보셨어요? 뚜껑 열어보면 알갱이 같은 거 먹으면 구수합니다. 그 레시틴이에요. 그거 먹어도 의미 없습니다. 콩 자체를 먹어야 돼요. 지방 합성 억제를 시키고 지방 분해 촉진, 그렇게 되면 비만, 지방 체내 흡수 방지를 통해서 심혈관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기름과 물이 섞일 때 필요한 게 있죠. 네, 지방의 엉김을 막고요. 지방이 물속에서 잘 풀리도록 유화작용합니다. 콩이 그래요. 콩이 천연 유화제예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엉기고 농축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우리 소연 콩 좋아해? 별로 안 좋아하죠. 네, 콩을 안 좋아하면 가루라도, 네, 콩가루, 인절미의 가루라도 네,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어쨌든 콩은 다양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콩 냄새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콩 냄새를. 그래서 그런 분들은 쪄서 드시면 충분하니까, 가루를 써 드시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 콩 속의 레시틴은 간 담즙 분비를 활발하게 해줘요. 그래서 담즙을 통해서 콜레스테롤 배출을 용이하게 하고요. 지방간을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 간경화를 예방하고 치료해주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미 간이 그 간경화 강변이라는 병은 타이어처럼 이렇게 굳어 있잖아요. 기능이 활동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 콩을 많이 먹어주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는 단백질을 좀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활동할 수 있을 때 콩을 충분히 드시고, 몸에 어떻게 간이 해독, 소화 작용 잘 하지 못할 때는 섭취를 줄이셔야 돼요. 안 그러면 굉장히 간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여러분 몸에 맞춰서 드시는 게 아주 좋고요. 이 최근에 이제 식물학에서 공부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유전자를 복구하는 브로콜리. 네. 제가 하도 나쁘다는 것만 많이 강의해서 좀 좋은 것도 강의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브로콜리 맛있나요? 네, 아주 고소하고, 여기서 특히 시온의 동산 요리에서 브로콜리 요리 정말 맛있어요. 네, 브로콜리 요리가 맛있는데, 이 씹을 때 맛있어요. 생 것도 맛있고, 네, 익힌 것도 맛있어요. 네, 브로콜리의 효능을 보면, 1일 필요한 비타민 C 100g당 150%를 다 제공해요. 그러니까 이 브로콜리는 아주 많은 비타민 C가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하신 분들 반드시 브로콜리를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정도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복합 비타민 B와 필수 무기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엽록소나 클로로필이 이제 충분하죠. 그래서 이 브로콜리를 드시게 되면 정말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 브로콜리 이 빈혈증이 있는 분들에게 실험을 해봤대요. 근데 철분, 엽산, 비타민 C, 비타민 12가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빈혈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돼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테스트를 해보세요. 머리가 띵하고, 혹시 이런 빈혈이 있을 때나 이제 헤모글로빈 수치가 좋지 않을 때는 눈 밑에, 여기 눈 밑에를 살짝 뒤집어 보시면 색깔에 따라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과일탕이라든지 혹은 또 이 브로콜리라든지
좋은 이렇게 신선한 야채들을, 곡식을 충분히 먹으면 피가 돌아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때는 이거를 하루에 한 번씩 충분히 드셔주면 빈혈이 많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로콜리의 철분은요, 헤모글로빈 수치를 좋게 만드는데, 보통 이제 임산부들이 거의 대부분 병원에 가면 엽산 아니면 철분 먹게 하죠. 네, 브로콜리만 충분히 드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주변에 임신한 아이가 있으면, 저희는 우리 셋 아이 다 낳을 때마다 영양제 섭취 하나도 하지 않고 이런 채식으로만 유지했었는데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혈액을 검사해보거나 병원에 산부인과 가면 부족하다고 먹어야 된다 하는데, 그때마다 이런 걸 먹죠. 자,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이 브로콜리가 암 예방 대표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 이런 거 할 때 최고 안 어울리는데 네. 어쨌든 제 특성은 아니지만 암 연구에서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브로콜리는 설포라페인이라는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암 예방에 효과적인데요. 무조건 생것만 좋다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 것도 괜찮고 익힌 것도 괜찮아요. 또 이제 이 스루호라완 성분은 발암물질과 유해물질을 체외로 배출합니다. 그래서 이 브로콜리 속에 들어있는 이런 물질들이 정말 우리 몸에 좋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실험을 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손상된 유전자를 복구하는 브로콜리, 네,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흡연한 사람들이 대부분 유전자가 손상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브로콜리를 실험했습니다. 평균 섭취보다 6배 증가시켰는데, 미국인들은 브로콜리 섭취량을 굉장히 적게 하기 때문에 6분의 1이라도 일주일에 한 줄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 하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자 손상을 복구하는 물질이 30% 정도, 그 먹지 않은 사람들은 복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브로콜리, 우리가 보통 간해독하면요, 올리브에 자몽 주스 섞어서 마시면 간해독 된다. 신장에 레몬으로 먹는다. 물론 도움이 됩니다. 정말 제가 간해독을 많이 시켜보고 또 문의로 해서 많이 해보면은 간해독, 간청소 하고 나서요, 몸이 좋아진 사람 정말 많아요. 네, 그 간청소 하고 나서 막 간이 좋아진 분도 많았고, 그 다음에 변도 달라진 분도 많았고, 피로를 느끼지 않은 분도 많았고, 문자, 전화 많이 옵니다. 우리 그 간청소 총무님이 찍어서 한번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거 보고 이제 해서 좋아졌다고 막 답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답례글이 올라왔어요. 그거 한 번 하고 일주일 하고 했다고. 근데 꼭 그렇게만 안 해도 우리가 먹는 식품 속에는 간을 해독할 수 있는 물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올리브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설포라페인이라는 이 효소는요, 가장 강력한 간 해독제라고 인정이 되었어요. 특히 설포라페인은 언제만 생산해, 신기하게 씹을 때만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성분 좋고 추출해서 먹어야 된다 이런 거 다 버리시고요, 자연적으로 있는 거 그대로 먹게 되면 이런 단어 몰라도 내 몸에서 좋은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발견은 뭐냐면, 이 설포라페인은 씹었을 때만 그게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브로콜리를 대충 씹고 넘기면 의미 없습니다. 씹으려면 너무 푹 익히는 것보다는 약간 덜 익히는 게 낫겠죠. 아니면 센 것도 가끔 드시고요. 그렇게 씹어서 드시게 되면 이 브로콜리 속에는 이 설포라페인이 들어와서 간도 해독식뿐만 아니라 항암 효과도 나타난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 브로콜리의 두 가지 효소 성분은요, 마이로시나제 그리고 글루코라파닌, 이 두 가지가 씹힐 때만, 신기하게 두 가지가 같이 씹혔을 때 설포라페인으로 나와요. 성분은 그렇습니다. 이런 게 많아요. 식물성에는. 제가 이 식물학을 공부하고 또 이렇게 이런 것을 살펴보니까 정말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성분 자체가 좋은 것 같은데 그 성분이 결합됐을 때 좋아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섭취하냐에 따라서 음식이 약이 될 수 있고 약이 안 될 수도 있다. 현미가 우리에겐 약이 될 수 있지만 하치한테는 약이 안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 우리가 키우던 그 당시에는 이제 콜리를 키웠는데, 이 콜리가 우리가 채식시킨다고 고기 하나 안 주고 맨날 현미만 남은 거 줬더니 나중에 뼈쩍 말라가지고 걷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동태 그 포 있죠? 그거 사고 라면에서 막 끓여서 줬더니 며칠 만에 일어났어요.
하치에게나 이런 개들에게는 사료나 그게 훨씬 더 좋은 약이고, 우리는 이제 이런 채식 약인데요. 하치가 씹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변을 보면 변에 쌀이 그대로 나와요. 어쩌면 그대로요. 아, 정말 얘가 다시 나중에 그 먹은 적도 있더라고요. 그대로 나옵니다. 네, 브로콜리와 이제 건강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브로콜리를 꼭 섭취하자. 네. 그 다음에 자, 라이코펜 하면은 우리가 잊어먹지 않는 게 하나 있으면 토마토. 그렇죠? 이 토마토 여기까지만 오늘 보겠는데요. 이 토마토의 라이코펜 그리고 전립선암 수치 낮출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전립선암 수치를 PSA를 어떻게 낮출까? 네. 그 정답 중에 하나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옛날에는 토마토가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서 못 먹게 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마을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토마토의 빨간색 이 속에 라이코펜이 정말 많이 들어있다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쌌던 토마토가 갑자기 독이 나기 시작했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전에 시장 가면 토마토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예전에는 토마토 엄청 쌌었잖아요. 이 라이코펜에 대한 이해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이 라이코펜은 뭐냐면, 식물성 파이토케미컬에 들어있는, 어떻게 식물에 들어있는 자기 방어물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어물질의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지에 들어있는, 보라색에 들어있는 어떤 물질, 빨간색에 들어있는 물질, 흰색에 들어있는 물질, 그건 하나의 이름에 불구하고요. 다 그게 항산화 물질이에요. 항산화 물질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몸의 산화를 막아준다. 그러니까 왜 병에 걸려요? 몸이 산화되니까. 그렇죠? 항산화제를 안 먹으니까. 인스턴트 식품 많이 먹으면 자연식품에서 먹을 수 없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뭐 걸리는 거예요? 병 걸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이 많이 먹어서 걸리지 했던 병들이 지금에는 어린 아이들도 걸려요. 엄청 많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근데 그게 바로 항산화 물질이 점점 몸속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영양학적 요소에서, 제가 영양학을 1년 이상 공부했다고 그랬죠. 영양학 요소에서 양분을 빼내서 추출해서 먹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무슨 팩트라든지 아니면 영양소도 있잖아요. 많이 그런 영양소들, 돌아다니는 영양소들을 드실 때, 전 드시라고 하지는 않지만 혹시 드시더라도 주의하세요. 좋은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드세요. 네. 그럼 먹을 필요가 없겠죠. 네, 하나만 한 말을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여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번 보세요. 이 라이코펜은요, 천연 항암제라고 알려지면서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기 시작했어요. 야, 저거 먹어야 된다. 저거 먹자. 많이 먹자. 어떻게 하면 저거 많이 먹을 수 있다. 토마토 주스, 토마토 캔닝, 이런 것들. 그런데요, 정말 신기한 것은 식품 보조로 만들어진 라이코펜은 효과가 없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추출물에서 우리가 영양 보조제나 영양 성분들 있죠. 그걸 뒤를 딱 돌려서 보면은 거기에 영양 성분들이 수십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이렇게 많이 들었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드시는 상추 잎사귀 하나에는요, 수십 가지가 아니에요. 수백 가지, 1000가지 이상도 들어있어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추출해서 뺀 영양소와 그냥 자체 토마토, 자체 상추, 비교급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상추 하나 먹을 때는 야, 좋은 영양제다라고 생각하고 안 먹었고요. 지금까지 비싼 3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먹을 때는 먹을 때마다 낫겠지. 그래서 나은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상추를 그렇게 생각하고 드셔보세요. 토마토를 그렇게 생각하고 드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고 드신 적 없죠? 솔직히 토마토 하나 먹을 때마다 오늘 내가 10만원짜리 토마토를 먹는다. 가치가 더 좋죠. 네. 가격은 1,000원 주고 사셨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오히려 암이 더 잘 자란다는 실험 결과가 있었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먹었던 게 배신한 거예요. 식품의 배신. 항산화제가 아니라 라이코펜이 오히려 뭐가 됐었다고요? 산화제가 됐었다. 자, 보세요. 이 대장암에 라이코펜이나 베타카로틴을 정제한 것을 먹였는데 암이 어떻게 됐다고요? 더 잘 자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좀 줄어들다가 이 대장암에 이제 결과를 실험한 건데요. 줄어들다가 결국엔요. 보세요. 처음에는 쭉 내려오다가 점점점 올라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2, 4, 6, 8, 10일째는 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먹으니까, 라이코펜을 정제된 것을 먹으니까 더 뭐하다? 위험하다. 이해하시겠죠? 절대로 추출한 거 드시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녹즙도 추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완전식품이 아니라서. 자, 라이코펜은 언제 많이 나오냐면 막 사람들 생식 좋다, 생거 좋다 다 이런 말 하는데요. 생것도 드시되 익힌 것도 잘 드셔야 돼요. 오히려 생거 많이 먹어서 탈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이 라이코펜은 열에 가해질 때 오히려 흡수율이 훨씬 더 높아져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거로 먹었을 때 흡수율이 15%라고 한다면 익혀 먹을 때는 50%, 60%, 80%까지 올라간다. 그럼 설령 좀 죽었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 다음에 라이코펜은 토마토를 생으로 먹었을 때보다 가열시켜서 먹게 되면 흡수율이 높아지고요. 암 환자에게 큰 효과는 사실 열에 가한 토마토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토마토 캔닝을 하셔가지고 잘 이렇게 드시는 거 정말 좋습니다. 맛도 좋고, 그렇죠? 그리고 건강에도 좋고. 토마토 캔닝 하는 방법은 시온할머니 배우시면 되고요. 이 토마토 캔닝, 토마토 요리 등, 혹은 안 되면 토마토를 사다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썰어서 그 다음에 익혀서 아니면 갈아서 넣어서 드셔도 되고요. 토마토가 많이 나올 때 어쨌든 쌀 때 캔닝을 해서 자주 병에다 넣어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토마토에 들어있는 이 항산화 물질을 봤더니 카로테노이드, 파이토후루엔, 파이토엔 이런 항암 물질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위 성분들을 한 가지씩 암세포에 넣었을 때요, 효과가 전혀 없었어요. 신기하죠?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 넣었을 때 10%, 하나 넣었을 때 30%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양학을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처음에 영양학을 신나게 공부하다가 영양학이 분석하게 되면서 내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음식에서 멀어지는구나,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단순하게 섭취하면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식탁 위에 빨주, 노초, 파란 한 방에 다 올라올 필요가 없어요. 어떤 때는 이 노란색도 먹고, 한 분이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이야기하십니다. 시온의 동사에는 색깔을 잘 맞춰놓지 않네? 네,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사람마다 다 다른 식성 갖고 있고 사람마다 좀 다른 기호를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 붉은색이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 노란색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붙인 사람이 그 붙인 것 뿐이지 사실은 모든 빨주, 노초, 파란, 뭐 채소나 과일, 여기 콩에는 거기에 다 항산화 물질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주 계속 바꿔 드시면 충분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합쳐서 사용했을 때 전립선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어떻게 먹자? 무엇이든지 통째로 먹자. 녹즙이 그래서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컬큐민은 견과류나 씨앗에서 나오는 물질입니다. 참깨, 들깨 뭐 이런 데서. 그리고 토마토 분말, 비타민 E 이런 것을 가지고 암세포 억제 효과에 실험을 했는데요. 각각 그것에 하나씩 들어갔을 때는 전혀 효과가 없었는데, 특히 전립선 암세포에 성장 억과 효과가 미비했는데요. 함께 사용했을 때 몇 프로까지 올라왔다고요. 세 개를 함께 사용하니까. 야,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통째로 먹자, 이런 말이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여기 또 하나의 식물 영양조합에 의한 신호 전달을 보세요. 네. 이렇게 컬큐민, 토마토 분말, 그다음 비타민 E를 하나씩 먹었을 때는 효과가 모두 다 떨어지거나 아예 없거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세 개를 같이 먹으니까 쭉 올라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영양학적 고찰에서는 이것 추출해 먹고 저것 추출해 먹으면 효과 있다고 먹었는데 어떻게 보면 거의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몸에 안 좋았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토마토 하나를 드시고 단호박을 그냥 쪄서 드시고, 그렇죠? 상추 잎사귀 하나 드시고, 그게 훨씬 더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비싸게 사 드셨던 거 과감하게 먹지 마세요. 그리고 아깝죠. 솔직히 효과도 없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현미 한 숟갈을 꼭꼭 씹어 드세요. 항상 저는 이제 어쨌든 제 강의의 주제는 그렇습니다. 있는 거 그대로 먹자. 주신 거 감사하게 먹자. 전립선 암세포 성장 억제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억제를 보면 이 세 가지 물질들이 어쨌든 같이 섭취했을 때 PSA 수치를 쭉 떨어뜨리는데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전립선 암 수치, PSA 수치를 토마토를 자주 사용하시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전립선이 안 좋은 분들은 가능한 자주 일주일에 매일은 그렇고 일주일에 한 6번 정도, 거의 매일인가요? 뭐 그 정도는 드셔주세요. 5번이나 6번. 네, 그래도 하루는 좀 쉬어줘야죠. 매일 먹으면 질리잖아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세요. 네, 암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특히 전립선 환자의 경우에 PSH를 낮추는 실험에서 아까 우리가 봤듯이 PSH를 쭉 낮춰버리기 때문에 정말 이게 뭐길래 이런 물질이 들어있을까? 그래서 그 물질에 들어있는 성분을 하나씩 뺐더니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통째로 먹으니까 좋아집니다. 그래서 매일 토마토를 드시고요. 그렇게 됐을 때 유전자 손상을 막아줄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어쨌든 사실 제가 공부한 내용에 의하면 얘들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곡식들, 모든 채소들, 모든 견과류들 거기마다 다 이렇게 기적 같은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몰랐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영양학자들이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야 기가 막히다 이거 빼서 하고 저거 빼서 했는데 효과가 없었던 거죠. 결국은 비타민 E, 비타민 C, 그렇죠? 비타민 B 이런 것들을 빼서 썼더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는데 없었던 거예요. 어떤 물질들은 결합했을 때 아까 그 브로콜리에서도 같이 연합됐을 때 그게 나왔던 것처럼 씹을 때 나오고 그리고 세 가지 결합됐을 때 나오는 것처럼 이런 성분들이 하나하나 빼면 의미가 없습니다. 같이 섭취했을 때. 그리고 토마토에 잘 어울리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토마토에 잘 어울리는 거 기름이 아니라 올리브유입니다. 견과류 이런 것들 잘 섭취하시면 흡수율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어요. 네. 아까 칼큐민이라고 나왔었죠. 씨앗이나 견과류에서 있는 거 토마토와 같이 먹었을 때 훨씬 더. 그래서 일반 우리나라에서는 궁합이라고 하지만 이제 배합에 대해서도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똑같은 식품인데 똑같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많은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에 배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